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가씨, 혹시 지금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요? 지금이요? 네. 사실은 어젯밤에 어머님이 여기서 주무셨어요. 엄마가 거기서 주무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새언니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제가 물었는데요. 새언니가 걱정스레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저도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어머님께서 캐리어를 끌고 여기로 오셨어요. 네? 그럼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여쭤봤는데 어머님이 무서울 정도로 정색을 하시면서 단호하게 이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혼이요? 진짜 엄마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다니까요. 사실 아가씨도 알다시피 두 분이 다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 이혼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냥 홧김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머님이 이혼 얘기를 꺼내실 때 느낀 건데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다른 그런 분위기였어요. 암튼 뭔가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마저 느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와서 어머님이랑 얘기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알았어요. 제가 금방 갈게요. 엄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오던지 하지. 언니한테는 정말 많이 미안해요. 가족끼리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럼 아가씨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새언니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 바로 겉옷만 챙겨 입고 오빠 부부네 집으로 향했는데요. 사실 부모님은 평소에도 사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분이 허구한 날 말다툼을 하는 모습이 또렷또렷 기억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두 분이 왜 그리도 말다툼을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에서 싸우는 것인지 한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발단은 아빠의 이기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아빠는 오남매 중 막내로 위에 누나만 넷이 있는 귀하디 귀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가 가족들 모두 아빠를 오냐오냐 키웠다고 했는데요. 아빠는 성격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엄마에게도 예외는 아니었기에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채 사는 내내 홀로 눈물을 흘리는 엄마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모든 아버지가 우리 아빠처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결혼해서 보니 시아버님은 아빠와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시어머님에게 다정다감하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무조건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도 시아버님을 그대로 닮아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정다감하고 배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시부모님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좋아하셨기에 항상 식탁에 채소가 올라왔고 특히나 시어머님이 과일을 많이 좋아하셔서 냉장고에 과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꼭 과일도 드셨어요. 처음에는 시아버님이 과일을 직접 깎는 모습을 보며 제 입장에서는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정성껏 깎은 과일을 포크로 찍어서 시어머님에게 건네는 시아버님의 모습은 참 진귀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밥상을 차리고 과일을 먹을 때도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도 아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그 모든 일은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가 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와 제 머리가 커진 뒤로는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혹시나 오빠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아빠가 대놓은 채 여자인 저보고 하라고 명령하곤 했지만 엄마는 그것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당신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을 이가 빠득빠득하게 갈릴 정도로 끔찍해 하셨으니까요. 넌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마라. 그러니까 너도 할 필요 없어. 그럼 엄마가 힘들잖아.
엄마는 어차피 한참 어긋난 인생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엄마는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와중에도 아빠가 물심부름을 시키면 바로 가져다 드렸으니까요. 그 뒤 우리 둘 다 결혼을 했지만 아빠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한결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정 가족 모임이 있어서 친정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하던 중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가서 물 좀 가져와봐. 아빠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밥을 드시던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새언니가 오빠에게 말했어요. 여보, 가서 물 좀 가져다 드려. 어? 알았어. 새언니 말을 이해한 듯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아빠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네 엄마가 가면 되니까 넌 그냥 밥 먹어라. 아버님, 장성한 자식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런 자식들 앞에서 어머님이 심부름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인격체인데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너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아버님, 저는 그저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 가져다 드릴게요.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오빠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물을 담아 아빠에게 드렸고 말문이 막혔던 것인지 아빠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도 말을 꺼냈어요. 사실 아까 식사하던 중에 속이 시원했어. 새언니가 그렇게 말해줘서? 그렇지. 사실 그동안 나도 눈살이 찌푸려졌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결혼하고 내내 지켜보니까 장모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 사실 그동안 나도 잘 모르고 살았거든. 근데 시댁에 가서 아버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집이 잘못됐다는 거 알게 됐어. 우리 아빠가 좀 심하긴 하지. 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장모님이 참고 계신 것도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엄마는 그냥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 암튼 오늘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어. 남편이 아빠에 대한 불만을 돌려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불만이 있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그때쯤 저도 서서히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나도 아빠의 이기적인 모습은 여전하기만 했어요. 문제는 그런 와중에 엄마가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가끔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일도 있었기에 시아버님 행동을 보면서 그때마다 열등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당신의 삶을 되돌아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엄마가 반기를 드는 날이 많아지고 있었지만 변한 엄마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아빠는 윽박만 질러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짐까지 싸서 오빠 부부네 집으로 갔다는 말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살면서 단 한 번도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다 보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부랴부랴 오빠 부부네 집으로 갔더니 엄마가 작은 방에 누워 계셨어요. 엄마, 진짜 집 나온 거야? 나 이제 도저히 그 인간이랑 못 살겠다. 어쩜 인간이 그렇게 못돼 처먹을 수가 있어. 엄마가 벌겋게 달아오른 볼을 실룩거리며 격앙된 어조로 소리쳤는데요. 새언니 말처럼 그날은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 있었는데 그래? 사실 며칠 동안 내가 감기 몸살로 많이 힘들었잖니? 그랬지. 엄마 목소리가 안 좋긴 했어. 지금은 괜찮은 거야? 그나마 며느리가 사다 준 죽에다 약 먹고 많이 괜찮아지긴 했는데 한 며칠 온몸이 안 쑤신 데가 없더라 그 말이야. 언니가 죽을 사다 드린 거예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어머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몇 번 사다 드린 것 뿐인걸요. 새언니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부하가 치민 것인지 엄마가 다시 버럭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런 생각을 하는데 평생 같이 산 남편이란 인간은 피도 눈물도 없더라니까. 왜?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요 며칠 배달 음식을 시켜줬거든. 그것도 그래.
배달 음식 시키는 것도 혼자 못해서 아픈 몸으로 내가 주문까지 해줬단 말이야. 근데 밥을 안 해주고 배달 음식을 시켜줬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는 내내 사람을 달달 볶더라 그 말이야.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 견디겠더라니까. 아무튼 오늘까지 몸이 안 좋아서 배달시켜서 먹자고 했더니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그걸 시켜달라는 거야. 근데 치킨을 시키면 무가 같이 오잖니? 그렇지, 치킨 무가 같이 오지. 근데 네 아빠가 원래도 손 하나 깠다가 안 하잖니? 그래서 내가 그 치킨 무에 있는 무를 싱크대에 따르고 왔더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천불이 나네 그래. 글쎄 무에 담긴 물을 버리고 접시에 담아서 가지고 왔는데 닭다리가 하나도 없는 거야. 순간 엄마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그새 아빠가 닭다리를 다 먹었단 말이야? 그렇더라니까. 이기적인 인간인 줄 알았는데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다니. 그럼 닭다리 때문에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고? 당연하지. 닭다리를 혼자 다 처먹고 있는 모습 보는데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이 터져버렸다니까.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네 아빠랑 이혼할 거야. 엄마 입에서 닭다리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순간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말문이 막힌 채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어때? 그러니 내가 이혼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엄마, 아무리 그래도 닭다리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넌 지금까지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설마 이 상황에서 지금 네 아빠 편을 들겠다는 거야? 엄마가 눈을 치켜뜬 채 버럭 외쳤는데요. 새언니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닭다리는 선을 제대로 넘은 거죠. 어머님, 진짜 기분 나쁘셨겠어요. 네 생각도 그렇지? 그건 닭다리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부간의 신뢰? 배려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신 거고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배 아파 낳은 딸은 엄마를 제대로 이해도 못 해주는데 며느리가 훨씬 낫네 그래. 엄마 말에 머쓱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엄마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머쓱해진 채 머뭇거리고 있자 역시나 현명한 새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괜찮다. 입맛도 없어. 그럴수록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분 전환해야 한다니까요. 저번에 이 앞에서 파스타랑 스테이크 드셨을 때 어머님이 맛있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우리 거기 가서 오늘 실컷 먹어봐요. 새언니가 제게 눈짓을 했기에 저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네. 이럴 때일수록 배가 든든해야 하는 거야. 맞아요, 어머님. 힘이 있어야 이혼이든 뭐든 하실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이혼하는 과정도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부터 챙기셔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내가 힘이 있어야 그 인간이랑 이혼도 할 수 있겠구나. 순간 엄마 눈빛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식당으로 갔어요. 평소에는 아빠가 한식만을 고집해서 엄마도 항상 한식만 드셨기에 저는 엄마가 스파게티와 스테이크를 그토록 좋아하신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날 엄마는 며칠 굶은 사람 마냥 모든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특히나 스테이크가 나오자 새언니가 직접 썰어드렸는데요. 뒤를 돌아 엄마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엄마, 밥 먹다가 갑자기 왜 울고 그래? 내가 억울해서 그래. 그동안 네 아빠한테 얼마나 하대받고 살았는지 다들 그렇게 산다고 착각하고 살았거든. 근데 저번에 사돈 두 분하고 식사를 했잖아. 그때 보니 바깥 사돈이 스테이크를 직접 썰어서 안 사돈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나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거기다 식사하는 중간중간에 바깥 사돈이 다정하게 안 사돈한테 냅킨도 건네고 직접 이깔을 닦아주시는데 부러움을 넘어서 내가 너무 한심해 보였다니까. 그런 와중에도 네 아빠는
집에 밀어 넣느라고 정신이 없었잖니. 그것뿐이야. 내 스테이크를 낼름 가져다가 먹기도 했잖아. 그러니 난 더 이상 네 아빠랑 못 산다. 내가 미쳤다고 이 나이 먹고 그렇게 살겠어. 결국 엄마가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엄마는 한동안 새언니 집에 머무르면서 이혼 준비를 하겠다며 분주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사이 눈치가 보인다며 싫다고 거절했거든요. 아마도 엄마는 며느리인 새언니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엄마 집 나간 지 한참 됐는데 그만 들어오라고 전해. 아빠가 말해야지 왜 나한테 말해. 그렇잖아도 내가 설득해봤는데 엄마 지금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 엄마 성격에 찰도 이혼하겠다. 암튼 엄마는 지금 이혼한다고 절대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는데요. 여전히 엄마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아빠 모습에 짜증이 나고 넌덜머리가 일었거든요. 그날 오빠 부부와 우리 부부가 한 카페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혼한다는 엄마 말에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머님께 들어보니까 그동안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모시고 가려고 해도 아빠가 다 사치라고 못 가게 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가면 아빠랑 싸울 게 뻔하니까 엄마도 그냥 포기하곤 했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어머님 해외여행을 좀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럼 엄마 혼자 가셔야 하는 거잖아요. 요즘 패키지도 잘 돼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며칠 전에 어머님이 여지껏 살면서 혼자 여행 한 번 다녀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처지를 한탄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전에 아가씨가 혼자 배낭 메고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때 아버님이 엄청 화내시면서 뜯어 말리셨지만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말리지 말라고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아가씨가 다녀올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엄만 살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아가씨가 배낭 메고 떠나는 모습 보면서 어머님이 뿌듯하기도 하셨지만 부럽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여행 보내드리자고요. 요즘은 패키지도 잘 돼 있어서 위험하지도 않을 거예요. 새언니의 말에 다들 동의를 했고 반신반의한 채 엄마에게 물었는데요. 엄마가 너무나도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무조건 갈 거야. 엄마 혼자 가야 하는데 괜찮겠어?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내 친구 중에도 비록 패키지긴 해도 혼자 여행 떠났는데 사색도 하고 참 좋았다고 했거든.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눈치 볼 것도 없고 나도 그런 여행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순간 엄마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엄마는 그래도 된다는 생각만 한 채 너무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엄마는 홀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록 패키지라 사람들과 함께 다니긴 하겠지만 당신 홀로 떠난 대망의 첫 여행이었어요. 엄마가 여행을 떠나고 며칠 뒤 새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가씨, 아버님이 오늘 본가로 모이라고 하네요. 아빠가요? 아무래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콧방귀도 안 끼더니 웬일이래요? 아무래도 어머님 혼자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혼자 여행 떠나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따가 본가에서 봬요. 그렇게 잠시 후 친정으로 갔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모양으로 아빠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집안도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가서 아빠를 챙겨드렸겠지만 엄마 없이 홀로 지내보셔야 엄마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을까 해서 모른 척하고 지냈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많이 수척해지신 아빠가 말을 꺼냈어요. 네 엄마가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언제 돌아오는 거냐? 글쎄, 마음 내키면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도 잘 몰라. 그럼 날짜도 안 정하고 그냥 갔단 말이야? 그동안 아빠 때문에 여행 한번 해본 적이 없다가 이제는 챙길 사람도 없이 혼자인데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제 말에 아빠가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곧 아빠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어요. 나도 사돈처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성질머리가 이렇게 굳어졌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럼 최소한 말이라도 따뜻하게 했어야지. 엄마는 지금 이혼한다고 난리인데 이제 어쩔 셈이야? 니들도 알다시피 난 네 엄마 없이는 절대 못 산다. 그러니 니들이 나를 좀 도와야겠다. 방금 전에도 아빠 입으로 말했듯이 하루아침에 바꾸기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도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달라 그 말이지. 아빠가 또다시 고개를 떨구자 새언니가 기지를 발휘했고 아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지금 강하게 나오시긴 하지만 어머님같이 마음이 여린 분일수록 정말 간단하게 화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 그대로만 하면 화가 풀릴 거라 그 말인 거지? 대체 어떤 방법인데? 오늘부터 아가씨 집에서 지내시면서 고모부가 아가씨한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시면 어머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김서방이 하는 걸 그대로 배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네 집에서 며칠 지내시다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힌트를 드릴 뿐 나머지는 고모부 보면서 아버님 스스로 배우셔야 할 것 같아요. 새언니 말에 아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한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 듯 했고 얼마 뒤 남편의 행동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아니 매일같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거야? 제가 요리는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일은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거지도 자네가 하는 거고? 네, 아내는 제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아내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아내가 늘 행복했으면 하거든요. 이런 분리수거나 설거지 등 집안일을 서로 도우면서 하면 아내가 행복해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다행히 아빠가 무엇인가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에도 아빠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여행을 마치고 엄마가 돌아왔고 새언니가 미리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모시고 갔더니 아빠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다가는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저 인간이 와 있다고 미리 말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은데 며칠 전 아빠 생신이었어.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냥 다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자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엄마가 이혼한다고 해도 우린 다 찬성하니까. 제 말에 엄마가 억지로 아빠 옆에 앉았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아빠가 엄마 눈치를 많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스테이크가 나오자 아빠가 고기를 정성껏 썰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접시를 엄마 앞에 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많이 놀란 듯 아빠를 바라봤지만 아빠는 그저 식사를 하실 뿐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엄마 물컵에 물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빠가 물을 채워드렸어요. 하지만 그날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휴대폰을 짚기 위해 허리를 숙였는데요. 갑자기 아빠가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뾰족한 테이블 모서리를 가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는 숨을 죽인 채 곁눈질로 엄마 얼굴을 확인했더니
엄마가 많이 놀란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가 식사를 끝내자마자 아빠가 무심한 듯 넌지시 냅킨을 건넸고 그쯤에서는 엄마도 수줍은 표정으로 냅킨을 받아들었어요. 그 위에도 아빠는 무심한 듯 하지만 철저히 엄마를 챙겼기에 엄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은 채 은근히 좋아하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아빠가 엄마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는데요. 살면서 처음으로 아빠에게 사과를 받은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 두 분을 위해서 새언니가 영화를 예매해드리기도 했고 즐겁게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아빠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도 아빠에게 많은 조언을 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엄마가 새언니와 제게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진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해서 더 지켜보기로 했어. 잘하셨어요. 사실 어머님 안 계실 때 아버님이 진짜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그런 거 같더구나. 무엇보다도 그때 내가 모서리에 부딪힐까봐 손으로 가려줬을 때 말이야. 그때는 나도 모르게 설레기까지 했다니까. 저도 그때 아버님이 진짜 멋져 보이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사실 그날 화가 많이 풀어졌어. 지금도 어찌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요즘은 새로 연애하는 기분이 든다니까. 얼마 전에도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니들도 알다시피 니들 아빠가 음식을 양보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그날 자기 뚝배기에 있는 순대를 죄다 꺼내서는 내 앞접시에 옮겨주더라니까. 아빠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야. 밑반찬이 셀프라 김치를 다시 가지고 와야 해서 내가 일어나려고 했더니 네 아빠가 잽싸게 일어나더니 김치를 가지고 오더라니까. 그날 우리 나이쯤 되는 다른 부부도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니들 아빠가 나를 살뜰히 챙기니까 나보고 부럽다는 말까지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요즘은 대우받는 느낌이 들어. 한마디로 시녀에서 여왕으로 승진한 기분이야. 엄마가 쑥스러운 듯 활짝 웃었는데요. 그동안 내내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던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수줍은 소녀가 돼서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아빠는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금은 두 분이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이가 많아서 바뀌기 힘들다는 것도 사람 나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뀌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열심히 노력한 아빠의 모습을 보며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